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 1번 몸에서 멀리에서 들어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리시고요. 이게 하체 중심으로 들어가겠지요. 1번은 몸에서 멀리 해서 들어올리면 안 되고 가깝게 하셔야 되겠고, 2번은 허리의 회전을 이용해서 옮기시면은 허리를 삐끗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움직여서 돌리셔야 되고, 3번은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올리시는 게 아니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펴면서 들어 올리시고, 5번은 다리를 모으는 게 아니고 적당히 벌리어서 지지면을 넓히고 해서 들어 올립니다. 교재 281쪽에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높이로 몸 가까이 잡고 보조해야 하시고,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하겠지요. 2번, 안정성과 균형을 위해서 발은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힙니다. 땅에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안정이 되겠지요. 3번의 양 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에 무릎은 굽히고 중심은 낮게 해서 골반을 안정시킵니다. 하체 중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대상자 이동 시에 다리와 몸통에 큰 근육을 사용하셔라. 작은 근육 아닙니다.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5번째,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고 보조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교재 112쪽에 물건 이동 방법 같이 한번 보시면요.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주의사항 중에서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혀서 이동하셔라. 그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셔야지 아까처럼 허리를 펴서 올리면 안 된다. 그리고 허리를 돌리면 안 된다. 그리고 발을 움직여서 발을 축으로 돌리셔라 이 말이고요. 허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릎,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고, 하나 더 보실 거는 침대에 있는 물건을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한쪽 무릎을 침대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그래서 사진을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침대 위에 있는 물건이나 대상자를 이동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침대 위에 올리고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상자의 무리학 복용을 돕는 방법은 1번, 계란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사용한다.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4번, 계란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서 보관한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입니다. 1번에는 계란컵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컵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정확한 양을 따를 수가 없겠다. 3번의 약병 뚜껑은 뚜껑의 위가 아래로, 위가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4번은 계란컵에 남은 물약을 약병에 다시 넣으면 안 되겠죠.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5번째, 색이 변한 물약은 혼탁해지거나 색깔이 변한 물약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따르기 전에 흔드는 이유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표준교재 234쪽에 경구약 복용 시 주의사항에서 물약 시럽이지요. 보겠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서 뚜껑에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놓고 계란컵은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양만큼 따른 후에 투약을 합니다. 뚜껑에 보시면은 위가
바닥으로 거꾸로 갔죠. 그래서 이 부위가 위가 바닥으로 간 이유는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위에 세균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위가 바닥으로 갑니다. 그 계란컵이 보아야 할 눈곱이 여기다 3이다 하면은 눈높이에 있어야 되고 틀린 답은 탁자 위에 올린다 하면은 오답이 되겠죠. 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립니다. 라벨은요, 뭐 성함이 적어 있고 하루에 2번, 뭐 5cc 이렇게 적어 있는 라벨이겠죠. 그래서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쥐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그 용액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렇게 시럽이 흘러도 지워지지도 않고 괜찮겠죠. 병 뚜껑을 씌우기 전에 입구도 한번 닦아주시고, 네, 약 용량이 적을 때는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이용해서 정확한 약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계란컵 같은 경우는 눈금이 더 크기 때문에 주사 바늘을 제거한 무침 주사기를 사용하시면은 눈금에 맞춰가지고 더 정확한 양을 복용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3번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놔야 되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죠. 그래서 건강한 오른쪽에 놓습니다. 네, 30에서 45도겠죠. 3번에 이동변기 앞이 아니고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셔야 되고, 혹시나 깔아주는 게 수건이나 뭐 깔개 같은 경우는 오답이 되겠지요. 4번 자주 나오는 문장이네요.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가 아니고 갖도록 합니다. 갖도록 하는 이유는 침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동변기에 앉으실 때 이동변기가 낮아버리면 낙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갖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5번의 이동변기는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즉시 대변 보면 매번마다 세척을 해야 되겠지요. 247쪽의 이동변기 사용 돕기입니다. 이동변기는요, 네,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걸어가기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는 방법에서 사용합니다. 반대로 침상용 변기, 간이변기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사용하시는 거겠죠. 네, 기본 원칙,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소변 보고 싶다, 대변 보고 싶다고 하실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고, 불필요한 노출은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하고 스스로 배설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서 변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괄약근이 이완이 되겠지요. 네, 돕기 방법. 침대와 이동식의 자변기의 높이는 같도록 맞추셔야지 낮게라고 잘 나온다 했습니다. 오답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고, 변기가 너무 차가우면 피부에 닿았을 때 괄약근이 수축해서 놀라게 되므로 미리 따뜻한 물로 데워주시면 좋겠고요.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서 두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합니다. 중요한 문장이네요. 편마비의 경우 이동변기의 위치는요, 건강한 쪽으로 30에서 45도 각도입니다. 그럼 아까 보셨던 왼쪽이 마비다. 그러면은 건강한, 그렇죠, 오른쪽 30에서 45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동 시 변기 내에 있는 배설물은 즉시 처리하고 매번 깨끗이 씻어 냄새나지 않도록 합니다. 이동변기 사용 시 고려사항은요, 일단 이동변기는 복지연구에서 구입가 대여 중에서 구입입니다. 구입 상품이고요. 그리고 내구 연한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이나 대여를 했을 때 같은 품목을 5년 안에는
중복으로 구입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이동변기처럼 이렇게 사각 프레임 있죠. 사각 틀이 있거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5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 의자 5년 또는 휠체어 5년 또는 보행기 있죠. 보행기도 사각틀이죠. 뭐 어떻게 보면 디귿이지만 보행기도 5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고요. 네, 선정시 고려사항은요. 대소변 바지 변기통은 탈부착하거나 청소할 수 있어야 되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요. 물로 세척을 하거나 뜨거운 물이겠죠. 소독약으로 소독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튼튼해야겠죠. 네, 사용시 주의사항은요. 가볍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에 주의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셔야 되고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면 안 되겠고 덮개 기대지 마라. 자변기 시트에 올라서면 안 되고 변기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라 입니다. 4번 위생입니다.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2번 마른 거즈를 사용해서 닦는다. 3번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에 아래쪽을 닦는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 닦는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에 주변의 물기는 남겨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윗잇몸을 먼저 닦은 후에 아래쪽을 닦는다 입니다. 1번처럼 깊숙이 닦아버리시면은 구토로 인해서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까지 갈 수 있으므로 깊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거즈가 아니고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사용합니다. 4번에 똑바로 누운 자세가 아니고 앉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그죠? 입안을 닦아낸 후에 주변의 물기는 닦아주십니다. 254쪽에 입안 닦아내기 방법입니다. 케이스로 해당되는 분들은 첫 번째 치아가 없을 때 같은 말로 결손치다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연하 장애 같은 말로 삼킴 장애가 있기 때문에 헹구다 보면은 살해 위험이 있겠죠. 닦아드립니다. 3번에 의식이 없거나 사례가 잘 되는 대상자이고 앉은 자세나 아니면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시고 부득이하게 똑바로 누워야 될 경우에는 침대로 상반신을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은 구강 개구 장치라고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입을 열기 어렵거나 양치가 곤란한 경우 양치나 구강 케어를 간편하게 도와주는 장치고요. 사진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입을 벌리기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건은요. 목에서 가슴까지 수건을 대주시는데 잘 나오는 오답은 어깨까지는 X입니다. 사진을 참고로 보시면 목에서 가슴까지인데 어깨까지는 오답이죠. 어깨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뒤에 가서 머리 감기기를 할 때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방수포가 목에서 어깨까지거든요. 그래서 잘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주의할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합니다. 이렇게 스펀지가 달려있는 솜이겠죠. 혀 안쪽이나 목젖을 자극하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그죠? 닦는 순서 보겠습니다. 윗이와 잇몸 먼저 닦아주시고 아래쪽 잇몸과 입천장, 혀도 닦습니다. 볼 안쪽까지.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위아래 위아래 볼 이렇게 기억합시다. 위아래 위아래 볼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과 입천장 혀 볼 위아래 위아래 볼. 입안을 닦는 동안 치료받아야 할 이가 있는지 헐지 않았는지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필요시는 구강청정제도 사용합니다. 입안을 닦아낸 후에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입술 건조 예방에 위해서 입술 보호제도 발라줍니다. 5번 체위 변경입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나 다라마 순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가라 다나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가부터 해서 마까지 가나 다라마 1, 2, 3, 4, 5죠. 그럼 순서를 푸실 때 원칙은요. 설명한다가 나오면은 기본으로 빼시고 일단은 순서는 네 가지. 제일 처음은 준비입니다. 준비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가 선다 위치라든지 대상자 같은 경우는 뭐 양판을 가슴에 무릎은 세운다든지 휠체어가 나오면은 잠금 장치를 한다든지 준비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지입니다. 몸에 잡고 자세를 이동한다거나 자세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신체 정렬, 바르게 해서 자세를 완성시키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정리입니다. 자세 정리 또는 시트 정리 해서 봅시다. 자, 가부터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요양보호사 스탠바이네요. 요게 1번. 그 마지막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1번과 5번을 찾고 중간 과정에서 지지하는 부분은 놔뒀다가 나중에 한번 순서를 보시는 게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에서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힌다. 지지네요. 그죠? 중간이니까 넘어가시고 라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팔은 가슴 위에 대상자 준비겠다. 그죠?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서 정리해준다. 마지막이네요. 그죠? 마가 5번. 그래서 가가 1번, 마가 5번. 그럼 나다라 중에서 라가 부담이죠. 왜냐면 대상자 준비이기 때문에 라가 2번. 그럼 나와 다 중에서 나는 엉덩이를 뒤로 빼주는 거고요. 다에서는 엉덩이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히는 거기 때문에 다가 3번, 나가 4번. 위에서부터 1, 4, 3, 2, 5 확인. 1번 선다. 2번 무릎을 세우고 양팔은 가슴에. 3번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해서 돌려 눕히고 4번 엉덩이도 뒤로 빼주고 어깨도 빼줍니다. 자세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마지막 5번은 베개로 등을 받쳐서 자세도 정리해주시고 시트도 정리해주시는 거겠죠. 283쪽에 보시면 이렇게 대상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먼저 요양보호사가 선다고 했죠.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건가 봐요. 대상자가.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지금 왼쪽에 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양보호사가 섰고 이제 대상자 몸이 옮겨지겠죠. 그럼 두 번째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가 2번.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눕히려는 쪽에 손을 올리거나 양손은 가슴에 포개 놓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이 포인트네요.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놓는다. 다음 다섯 번째 반대쪽 어깨와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눕힌다. 마지막 정리. 엉덩이를 움직여 뒤로 빼주시고 어깨도 뒤로 빼주셔서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힐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부터 위에서부터 착착 내려오시면 되고 두 번째는 머리를 그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 돌리겠죠. 세 번째는 손을 그쪽으로 돌리거나 양손은 가슴에 하거나 그 다음에 발이 포인트였죠. 반대쪽 발을 그 발 위에 올린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 누울 거니까 그죠? 그럼 반대쪽 발이 왼발이니까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주셔야겠죠. 헷갈립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네, 반대쪽 어깨 엉덩이와 손을 대고 옆으로 세웁니다. 세웠을 때 어깨도 좀 빼주시고 엉덩이도 빼주셔서 자세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등에 베개도 받쳐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6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매트리스 공기압이 채워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번처럼 찜질기를 깔아주시면 안되겠죠. 고무 제품이기 때문에 열 발산하는 제품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시면 안되겠죠. 대상자 외에는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이 아니고요. 일반 물에 헹군 후에 말립니다. 자, 복지연구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됩니다. 내구 연한은 3년. 그래서 고무 제품 같은 욕창 매트리스나 아니면 욕창 방석도 3년이라는 거 좀 봐주시고요. 고려사항은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서 압력을 분산시켜서 욕창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고요. 모터와 매트리스는 호스와 연결로 됩니다. 이게 모터고 호스가 있고 연결이 되면서 이 볼록볼록한 곳에 교대로 압이 들어왔다 나갔다 빠지면서 압력을 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간격으로 교대 주입, 배기 되는지 확인하시고 보온성, 통기성, 탄력성, 흡습성 등이 뛰어나야 한다 가볍게 보시고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손을 대상자의 등 엉덩이 밑에 넣어서 매트리스가 환자를 부양하는지 뜨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주의사항은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매트리스 위에 올라갈 때 낙상 위험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특히 고무죠. 날카로운 물건이 닿으면 매트리스가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나오므로 조심하시고 24시간 사용하는 기구로 사용 중에는 대상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열을 발산하는 제품 찜질기와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고무가 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매트리스 하고 있는 대상자가 밑에 침대 위에, 공기 침대 위에, 시트 위에 반 시트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까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열도 올라올 테고 기저귀 하고 있으니까 공기도 안 통할 테고 욕창 위험이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찜질비까지 했다 하면은 더 열이 올라와서 욕창이 더 심해지겠죠. 그죠? 하루에 한 번은 기구의 정상 동작을 확인합니다.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말립니다. 7번 시설에서 전기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코드를 잡고 뽑는다. 2번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 시에 전기를 연결한다.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정테이프를 붙여 사용한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pin 플러그를 사용한다 입니다. 첫 번째 플러그를 뽑을 때 코드를 잡는 것이 아니고 플러그, 몸통을 잡으셔야겠죠. 코드는 전선이기 때문에 전선을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기기구 물품 세척 시나 수선에는 전기 연결하시면 안 될 테고요. 4번에 전선이 벗겨진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338쪽입니다. 플러그와 코드를 좀 구분하시면 몸통이 플러그고 전선이 코드죠. 콘센트는 지금 구멍이 있고 꽂는 부위고 접지용 3핀 플러그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의료기기 CT나 이런 기구는 전력 소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3핀으로 합니다. 전기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전기가 통하는 찌릿한 느낌이 들거나 소음이 나거나 냄새가 나면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를 꽂지 않도록 하고 연결 코드는 자급제 사용하지 마셔라.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하시고 전기기구 세척 시나 수선 시에 절대
전기에 응결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 쇼크를 입으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닿지 않도록 하셔야지 몸을 흔들어 확인한다 하시면 안 됩니다. 코드를 사용하기 전에 전선이 벗겨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문장이겠다. 그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플러그를 잡고 빼셔야지 코드를 잡고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물은 전기를 쉽게 전도시키므로 전기가 꼭 필요한 욕조에서는 콘센트에 보형 커버를 끼워 사용하시고요. 장기 요양기관에서 인공호흡기나 가래를 뽑는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전에 대비해서 보조 전원 장치를 사용하셔야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8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1번 누룽지, 2번 조개젓, 3번 강된장, 4번 찐 고구마, 5번 마른 오징어. 정답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 첫 번째는 나트륨이 소금이죠. 그래서 소금 섭취를 줄입니다. 하루에 6g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젓갈류나 장아찌나 햄 등은 되도록 적게 섭취하시고 국물도 되도록 적게 섭취를 합니다. 소금 대신 식초나 겨자, 레몬, 후추를 사용해서 맛을 내시는 게 좋고 특히나 뜨거울 때 간을 맞추게 되면은 더 짜게 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칼륨이 나왔죠. 그죠? 칼륨이 많은 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칼륨은요, 나트륨을 밖으로, 우리 몸 밖으로 배설하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트륨과 방금 우리 답이었던 칼륨과는 둘이 반대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은 수분을 흡수하고 칼륨은 수분을 배설하고 칼륨이 많은 음식은요, 딱 붓기 빠진 음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박이라든지 야채나 채소, 우유나 바나나 같은 것들. 그래서 통밀, 고구마 답이었죠.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버섯, 우유, 땅콩 등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여야겠죠. 기름이죠. 그래서 조리 시 눈에 보이는 지방, 닭껍질 같은 거는 제거하시고 기름도 최대한 적게 사용하시고 4번은요. 가능한 한 복합 당질을 섭취하셔라.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하셔라. 그래서 단순 당질에 비해서 복합 당질은요. 전분, 식이섬유, 올리고당류 등으로 단순 당질은 꿀이나 설탕에 비해서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이죠. 그래서 당뇨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복합 당질을 섭취하셔라. 맞습니다. 단순 당은 아니죠. 5번에 지나친 단백질의 섭취는 피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 제한 당연하고요. 적정 체중도 유지하시고 마지막으로 피토케미컬 함유된 채소 과일을 증가시킨다. 컬러푸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토마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토케미컬 먹습니다. 까지 고혈압 시기였고요. 9번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 라며 세숫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짜 맛있겠네요 라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2번 이게 감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다. 3번 이건 건강에 해로워요 라고 말하며 비누를 바로 뺏는다. 4번 이건 산성 성분이 들어간 세숫비누예요 라고 설명한다. 5번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제 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교환하면서 세숫비누를 손에 놓게 만드시고 좋아하는 간식을 손에 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에서 기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답이었던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식품을 이용한다 나왔었고요. 일단은 화를 내시거나 대립하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셨는데 밥을 또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사실을 부정하시면서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하시면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적절한 대답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친절하게 얘기하시면은 불안도 감소할 수 있고 기다려 주시겠죠. 그리고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그래서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가 기억력이 떨어져서 내가 방금 뭘 드셨는지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져서 방금 식사를 했지만은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지를 몰라서 그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릇의 크기를 조정해서 식사량을 조정합니다. 큰 그릇보다는 작은 그릇이 좋겠죠. 이제 식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준다. 식사를 못 드시고 있는 이유가 이 식사하는 방법을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시고 음식도 잘게 썰어 주시고 특히 치매 말기에는 삼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 주시고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뭐 칼을 들고 있다. 그럴 때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약과 드릴까요? 하고 과자를 내밀어 주시면은 그 칼을 놓고 음식을 손에 쥐시겠죠. 그죠? 좀 센스 있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섭취에 관련 문제 행동의 예를 보시면은 계속 같은 종류의 음식만 드신다든지 뭐 과식을 한다든지 또 밥을 먹고도 계속 식사를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이식증이다. 그죠? 이식증 단추라든지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닐봉투, 변, 비누, 샴푸, 틀니, 세제 등을 우물우물 거리면서 드시는 거고 이렇게 음식 섭취에 관련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과식을 하시거나 너무 많이 드시거나 배고프다 나 방금 드셨는데 못 드신 걸로 생각하시고 또 달라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 개념의 상실이겠죠. 이거는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 중에서 시간 개념의 상실로 인해서 식사한 것을 또 잊었거나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구별하지 못해서 음식물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467쪽에 케이스를 하나 보시면 80세 어르신이 조금 전에 음식을 먹고도 금방 또 먹으려고 하고 과식이다. 그죠?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셔요. 그때 대처 방법을 보시면 어르신이 기억력이 일단 감소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작은 접시에 담아서 규칙적인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은 그릇을 확인시키고 먹었다는 것을 다르게 표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식사를 드신 거에 대해서 12시다. 기억을 못 하시면은 지금은 몇 시다는 거를 알려주시고 시간이 얼만큼 지낸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식도 주시면서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32의 지역제한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추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오답이 많아서 우리가 함정이 맞았던 문제기도 해요.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고요. 자,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거 맞지요? 2번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3번 지금 2시에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번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생각해 보셔요. 5번 언제 식사하셨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2시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간식 드릴게요. 그죠? 점심 식사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셨다. 그죠? 지금 2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간식을 드리면서 규칙적인 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1번 같이 이 빈 그릇이 어르신이 드신 게 맞지요? 라고 한 거는 조금 애매한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거나 식기를 그대로 두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처럼
어르신이 드신 거 맞지요? 맞죠? 맞죠라고 접근하시면 약간 강요라든지 설득하는 느낌이 있어서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 더 확실한 답을, 적절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3번으로 가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하나 더 풀어봅시다. 치매 대상자가 밤에 일어나서 베개솜을 먹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수면제를 먹여 재운다. 2번 장갑을 끼고 자게 한다. 3번 솜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4번 가족에게 새 베개를 사오게 한다. 5번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솜 베개 대신 두꺼운 수건을 베게 한다 입니다. 솜을 드시고 있으면서 솜사탕 같아 맛있어 라고 하셨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지금 솜이 음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타났겠죠. 그래서 애시당초 그 솜을 없애버리고 수건을 베게 하시면은 구분을 못하는 상황 자체가 사라지겠죠. 그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 배회 문제네요.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2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 배고프거나 아니면 수면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또는 신체적 욕구를 파악해서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치매 대상자는 내가 아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런 배고픔이라든지 대소변을 짠 친구라든지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으로 초조하고 하기 때문에 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처럼 따뜻한 녹차는요, 카페인 때문에 안 되겠죠. 특히 홍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콜라까지도 카페인 때문에 안 될 거고요. 3번에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준다. 무한적으로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정답은 아니죠. 4번에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한다. 배회에서 지금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시고 초조한데 더 심해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죠. 그죠? 빨리. 그리고 특히 문제가 밤에 자다가 깨서라고 나왔기 때문에 빨리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시는 거는 낮에 하셨으면 좋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상황 자체가 맞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배회는 일단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다니는 행위다라고 좀 보시고 특히 낙상이나 신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되겠고 중요한 문장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현실감을 유지합니다. 배회의 원인 중에서 큰 문제가 기억력 상실이나 지금이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집을 찾으러 밖에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집입니다 라고 장소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로 인한 혼란, 불안, 아까처럼 신체적인 욕구, 배고픔 또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등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복통이라든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이런 경우에는 뭐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괜찮겠죠?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신체 욕구를 파악해서 화장실에 모셔간다도 괜찮겠죠.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서 에너지 소모를 해서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이도록 하시고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는 배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안방 한번 갔다가 뭐 화장실 한번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는 오히려 가만히 계시도록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따라다니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번 걸어 다니시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시설에서는 배 코스가 오답이 됩니다. 왜냐면 요양원 같은 데서 배 코스를 만들어 주시다 보면은 다른 방에 가면은 낯선 대상자도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방,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괜찮지만은 시설에서는 좋지 않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배선자가 나가서 혹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소지하도록 하시고 배 외방을 위해서 출입문에 벨도 달아 놓아서 출입하는 것도 관찰하시고 창문 같은 모든 곳에 문도 잠가 주시고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TV나 라디오도 크게 틀지 않고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고 옷가지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게 환각이나 환시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불안을 더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서 정서적인 불안에 대한 배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